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숨어있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은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이 TXID 폭탄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걸 포스트그레스웰이 얼마나 똑똑하게 해결하는지, 그 원리는 뭔지, 또 어떻게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직접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할 건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숫자를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요, 바로 이 32비트 정수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거의 43억에 가깝죠? 엄청나게 큰 숫자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이게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당 트랜잭션을 한 1000개 정도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면 이 43억이라는 숫자가요, 겨우 6주 만에 바닥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카운터가 한 바퀴 휙 돌아서 다시 0부터 시작해야겠죠? 이걸 바로 레버라운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개념 자체를 그냥 박살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요. 포스트그레스웰은 이 트랜잭션 아이디, 즉 TXID를 가지고 이 데이터는 과거의 것이니까 보여줘도 돼? 아, 이건 아직 미래의 것이니까 보여주면 안 돼. 이런 걸 판단하거든요. 근데 레버라운드가 일어나면 이 기준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멀쩡히 있던 데이터가 갑자기 안 보이는, 말 그대로 유령 데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포스트그레스는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주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단순히 아이디 번호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이 시계 비율을 좀 더 들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정오라고 칩시다. 그럼 오전 시간은 전부 과거고 오후는 미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트랜잭션이 오전 11시에 생긴 채로 너무 오래 방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한 바퀴 쭉 돌아서 자정을 지나 다음날 오전 10시가 됐어요. 그럼 이 오전 10시 입장에서 오전 11시는 미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방금까지 과거였는데?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뒤바뀌면서 데이터가 안 보이게 되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포스트그레스QL은 이런 시간여행 같은 대재앙을 어떻게 막을까요? 바로 그 해결책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튜플 프리징, 우리말로는 동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오래된 데이터에다가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이제부터 모두에게 영원히 보이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요. 마치 역사책에 기록하거나 돌에 새겨버리는 것과 같아요. 일단 새겨지면 지금이 몇 시든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사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거예요. 프리징이 되기 전에는 내 트랜잭션 아이디가 너보다 오래됐나? 하고 나이를 비교해서 보일지 말지를 결정했잖아요. 근데 프리징이 딱 되고 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엑스민 값은 그냥 참고용이 되고 무조건 보여준다는 절대적인 규칙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의 법칙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요즘 포스트그레스 정확히는 9.4 버전 이후부터는 이걸 더 세련되게 처리해요. 예전처럼 엑스맨 값을 어떤 특별한 숫자로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이디는 디버깅을 위해 그대로 놔둡니다. 대신에 데이터 조각, 즉 튜플 헤더에다가 얘는 프리징 됐음 하고 작은 깃발, 즉 힌트 비트를 딱 꽂아두는 거죠. 정보를 없애지 않고 상태만 추가하는 거니까 훨씬 우아하고 똑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 그럼 이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기 테이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X민이 856이고 그 옆에 C라고 붙어있죠. 이건 트랜잭션 856번에서 만들어졌고 성공적으로 커밋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X민 age를 보면 나이가 2라고 나오는데 이 정도면 이제 프리징을 고려해 볼 만한 충분히 오래된 데이터라는 신호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베큐움이 한번 돌고 난 후입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X민 옆에 있던 C가 F로 바뀌었어요. 이 F가 바로 frozen, 즉 프리징 됐다는 표시입니다. 아주 간단한 글자 하나로 상태 변화를 딱 보여주죠. 이제 이 데이터들은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근데 이 프리징이라는 게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여러 겹의 방어선을 갖춘 자동화 시스템이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의 면역 체계 같은 거죠.
바로 이 네 가지 설정값이 그 방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백큐um 프리즈 미네이즈부터 백큐um 페일 세이프 에이즈까지 이 네 가지가 마치 단계별 안전장치처럼 작동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겹겹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단계는 그냥 평범한 청소 수준이에요. 오토베큐움이 청소하다가 5천만 트랜잭션보다 오래된 데이터가 보이면 너 좀 오래됐네? 하면서 겸사겸사 프리징을 해주는 거죠. 2단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테이블에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 나이가 1억 5천만에 넘어가면 이건 좀 심각한데? 하면서 테이블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낡은 데이터를 다 얼려버립니다. 3단계는 경고등이 켜지는 수준이에요. 2억에 가까워지면 포스트그레스QL이 전체 시스템 비상을 선언하고 평소에 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까지 강제로 깨워서 백큐움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건 진짜 최후의 보루입니다. 나이가 16억에 근접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작업을 거의 멈추고 레버라운드를 막기 위해서만 전속력으로 백큐움을 돌리는 비상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5천만 원에서 시작하는 일상적인 프리징, 1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하는 공격적인 프리징, 그리고 2억에서 발동하는 강제 오토백큐움까지. 보시다시피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오기 한참 전부터 시스템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미리미리 대응하도록 설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촘촘한 안전망이죠. 물론 이렇게 자동으로 다 해주면 좋지만 가끔은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우리에게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명령어를 줍니다. 첫 번째는 vacuum freeze인데 이건 지금 당장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낡은 데이터들을 얼려버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응급 처방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코피 명령어에 freeze 옵션을 붙이는 건데요. 이건 주로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음 넣을 때 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절대 바뀔 일 없는 데이터를 넣는다면 넣는 순간부터 아예 꽁꽁 얼려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트그레스의 프리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데이터가 많아지고 트랜잭션이 빨라지는 성공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베이스가 붕괴되는 걸 막아주는 정말 중요한 수호자 같은 역할이죠. 단순히 숫자가 모자란다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정교하고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갖춘 해결책까지 만들어낸 걸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의 데이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방어 시스템이 여러분의 서비스 환경에 맞게 최적으로 설정되어 있을까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신 것이야말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더 오랫동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포스트그레스QL의 시한폭탄을 해체할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